안녕하세요. 오늘 신한금융투자 아카데미의 진행을 맡게 된 김찬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금리 인상이 리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 건설 리츠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욱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리츠가 좀 어떤 건지에 대해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리츠는 우선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서 개인이 사기 힘든 대형 부동산을 매입한 이후에 그걸 운영을 해서 나오는 임대료를 주주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돌려주는 상품인데요. 리츠가 국내에 도입된 지는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 일반인분들께서 리츠를 직접적으로 좀 접하기 시작한 건 아마 작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국내 리츠는 3호를 형태로 좀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비상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인분들이 접하기 좀 힘드실 텐데요. 이게 차트를 봐주시면은 국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국가인 일본과 싱가포르 시장을 보시면 국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싱가포르는 상장 리츠를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상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오다가 2018년, 19년 정부의 정책이 많이 바뀌고 상장 리츠를 중심으로 혜택을 많이 주기 시작을 하면서 리츠가 급격하게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리츠의 시가총액을 나타낸 겁니다. 2018년, 19년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이후에 2020년, 21년 대규모 리츠의 상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18년 말 불과 5개에 불과했던 국내 상장 리츠는 지금 현재 18개로 크게 증가를 했고요. 합산 시가총액만 비교를 하더라도 6천억 원에서 지금 현재 6.9조 원으로 약 11배 이상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여전히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국내 상장 리츠 시장은 아시아 선진국 리츠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내 리츠가 그러면 사실 일본이랑 도입 시기는 비슷했던 거고, 근데 아까 이제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땐 일본 대비 아주 작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국내 리츠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 정부가 든든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지만 아무래도 급격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빈틈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의 주제인 금리 인상 리스크가 최근에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최근에 좀 두드러지고 있는 정책적인 좀 빈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우선 리츠의 인가 신청 소요 일수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리츠가 상장을 하고 그리고 많은 자산들을 편입을 하고 매각을 할 때 영업인가나 영업 변경인가를 국토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는 이 일들을 부동산원에 맡기게 되는데요. 최근에 리츠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리츠 수가 크게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업무로도 계속 부담이 되면서 이렇게 인가가 신청되고 허가되는 데까지 걸리는 소요 일수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나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고 첫 번째 자산을 편입하는 등 첫 번째 1차 영업 병행인가를 신청했을 때는 한 달 남짓 걸렸지만 이게 3차 영업인가 최근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굉장히 급격하게 소요일수가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아마 분명히 해결이 될 거고,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 설명드릴 이 금리 인상 리스크가 최근에 또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리츠가 그러면 구조가 좀 어떻게 짜여 있길래 좀 금리 민감도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차트를 봐주시면은 오른쪽을 봐주시면 리츠가 일반 기업과 다른 이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리츠가 아무래도 금리 민감도가 높은 이유가 될 겁니다. 리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거의 매출액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 지원 때문에 법인세도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막상 리츠에 크게 이제
두드러지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판매 관리비와 그리고 금융 비용, 영업의 금융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판매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주 비용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적이기 때문에 리츠의 직접적인 좀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는 건 금융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왼쪽에 미국 리츠 지수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거꾸로 이제 국채 금리를 나타낸 건데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앞으로 이제 아까 뭐 미국 금리랑 같이 보여주셨는데 국내 금리 인상이 국내 리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금리 인상이 리츠에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비용이 크게 증가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리츠의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츠들이 신규 자산을 편입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롭게 리츠가 상장한다든지 리츠의 시장이 커지는데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걸림돌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은 지금 제가 이번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금리 인상이 국내 리츠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거 표를 봐주시면요. 리츠가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비용이 증가를 할 텐데 이건 어디까지나 신규 자금이 필요한 리츠로 제한된다고 보시면 돼요. 국내 리츠 대부분이 차입금이나 이제 회사채를 3년물이나 5년물로 고정금리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기 때문에 신규 자금 수요가 없다면은 크게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은 없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19년 정부의 지원 이후에 2020년, 21년 대부분의 리츠들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리츠들이 가지고 있는 차입금의 만기가 도달한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 2020년 이전에 상장한 리츠들에 한해서 일부 자금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리츠 시장에서 지금 당장의 금리 인상이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 표를 봐주시면 2020년 상장한 리츠는 총 4개입니다. 하지만 모두 영향은 없을 거고요. 롯데리츠만 일부 조달한 자금에 대한 만기가 내년에 도달하기 때문에 있을 텐데,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롯데쇼핑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롯데리츠는 지금 현재 신용평가를 받은 리츠 중에서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 신용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굉장히 괜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장되어 있는 리츠의 자금 수요에는 금리 인상이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 인상 영향 자체가 리츠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축소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대료 인상과 회사채 발행인데, 임대료 인상, 즉 매출액이 증가를 하는 거죠. 어떤 다른 비용의 증가 없이 임대료가 증가하는, 매출액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배당이 증가하는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것은 금융비용이 증가를 한다고 해서 배당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롯데리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요 리츠들이 이제 신용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요 상장 리츠들이 상장 이후 1년이 지나고 나서 신용평가를 받고 이걸 통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회사채가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일반 차입금에 비해서 좋은 조달금 금리를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대비해서 신규 자금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분 금리 인상의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리츠는 성장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요. 과거 미국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리츠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게 표면적으로 리츠의 영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안전자산인 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고, 그리고 국내 리츠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과 2021년 성장이 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커가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커가면서 자산을 편입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들을 오히려 더 크게 보고 있어서 많은 리츠들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활발한 자산 편입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 리츠 시장은 계속 커질 거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이 금리 인상의 영향이 국내 리츠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종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좀 대형 리츠를 보자라는 관점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조금 불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대형 리츠가 더 유리한 좀 더 우호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형 리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장된 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최근에 몇 년 동안 있었던 자산 가격 급등의 영향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츠의 주가도 상당히 올랐고요. 그리고 대형 리츠들 같은 경우는 자산 편입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대형 리츠가 된 건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든든한 스폰서나 파이프라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자산 편입이 앞으로도 용이해질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높은 주가를 활용을 해서 유증을 하더라도 유증을 했을 때 배당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불리한 시기에 저는 대형 리츠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ESR 캔달스퀘어 리츠와 코람코 에너지 리츠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의 영향은 리츠에 좀 제한적이다. 뭐 고정금리로 조달하는 것들도 있고 회사차에 대한 뭐 신규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토픽으로 두 개를 제시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마무리로 결론을 한 문장 정도로 좀 요약을 한번 다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네.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 줄로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문제 없이 리츠의 성장은 계속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 투자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리츠도 앞으로 이제 국내 아시아 다른 리츠들처럼 꾸준히 성장하기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한금융 투자 아카데미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